자,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권리 의무인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컨설팅 수행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서 절차, 상법 절차랑 관련이 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자, 주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주주의 의무는 오직 인수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제 참여하는 지분 가치만큼 그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할 때 그 출자금을 낼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대표이사하고 뭐 사모님하고 자제분하고 이런 특수관계인 주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직원들한테 주식을 내 주식 좀 나눠줘 가지고 뭐 주인 의식을 뭐 고취하겠다, 뭐 동기부여를 하겠다 이런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결론을 명희님 말씀드리면 그거 말리셔야 됩니다. 주인 의식 고취요? 동기부여요? 주식 줄 때는 그게 성립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퇴사한 직원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대접이나 이런 것들 주주들이 막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결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GFC에서 세무팀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회사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을 주주를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의미로 가지고 시작하고 직원들도 우리 사장님이 나를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고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말리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런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당신 가진 지분의 30%를 직원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직급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한 5년이 지나고 이제 이럴 때가 돼서 직원들 그 30% 지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도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뭐 주장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이제 그럴 때는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들. 그거 완전히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그런 회사들 중에는 이런 지분 구조해가지고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사소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 주식을 가진 이 주주가 직원이 주주가 됐잖아요. 이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게 중간에 퇴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사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거를 이제 뭐 양도양수를 해가지고 뭐 다른 직원이 인수를 받거나 뭐 대표님이 다시 인수를 받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관계로 나가게 돼서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돼가지고 뭐 퇴사를 해버리면 회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제3자 이게 이제 회사의 주주인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요. 뭐 양도양수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뭐 해주려고 그러면 뭐 1억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총회 소집통지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예. 그래 와가지고 총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주주의 권리예요. 주주의 의무는 인수납입 책임받고 전부 다 권리거든요. 이 권리하는 거 한번 내용 보시면 이 권리를 만약에 와가지고 행사한다 그러면 그래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건 뜯어 말리시고요. 일단은 자 주주의 권리 의무 보시죠. 자 주주의 권리 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자의권 그다음에 뭐 공익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자이 빨간색만 우선 보십시오. 자 단독주주권 이 단독주주권의 의미가 뭐냐면 회사의 주식을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단독주주권이거든요. 보세요. 의결권 총회 모여가지고 뭐 의장 뭐 올해 손익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라고 이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재무제표, 정관 등의 열람 청구권. 퇴직한 직원이 와가지고요. 김 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회사 작년 재무제표 좀 한번 좀 복사 좀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사의 의사록 열람 청구권. 회사의 이사의 의사록은 회사의 어떤 외부에 공표되지 않으면 안 되거나 이런 중요한 뭐 투자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사의 의사록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퇴직한 직원이 와가지고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요번에는 뭐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한 중요한 그 안건에 대한 이사의 의사록 좀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딱 감이 오시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이렇게 직원들을 주주를 만들어준 거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반대의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직원이 이쁘고 동기부여하고 싶으면 돈 많이 주면 돼요. 연봉 올려주면 돼요. 예. 직원들도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 보상은 말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주권. 요거는 이제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소수주주권은 비율, 그러니까 1%, 3%는 회계 장부까지 다 열람할 수 있어요. 3% 있으면. 이게 혼자 3%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만 아니고요. 1% 주주가 3명이 모이면 3%가 되잖아요. 그러면 3명이 모여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부까지 이제 세부적인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뭐 전표 이런 것까지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의 권리가 이렇게 많다. 의무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내용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존 주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해관계 같은 그런 특수 관계인 그런 그러니까 회사가 상장을 염두에 두거나 이러면 뭐 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곧 상장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지분은 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주주를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장 계획이 없는 그런 옹리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정말 골치 아픈 그런 그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이거는 매니저들이 말려 주셔야 합니다.